무슨 질문이야 이거?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좀 뭐라 했어요 손님한테. 띵킹이 여러분 안녕. 바쁘다 바빠 슈슈의 슈슈입니다. 오늘 색다른 장소죠? Q&A 영상을 찍으려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 양옆을 지켜주고 있는 이 인형들을 소개해주자면 얘 이름은 허그고 얘 이름은 복자입니다. 복자. 얘네들 이렇게 옆에 놔두고 Q&A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구독자 2,000명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올해 1000명이 돼서 액션캠을 구매했는데 이렇게 몇 달 안 돼서 1000명이 확 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길래 소품샵 관련된 거나 제 개인적인 일들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Q&A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소품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로망이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책상이 있는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이 있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 오늘 좀 괜찮나요, 몰골이?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촬영일 기준으로. 근데 목금 토요일에 매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도 살짝 너덜너덜해요. 그리고 마이크 사용도 처음 사용해보는 건데 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귀염뽀짝한 건 다 좋아할 것 같은 사장님. 사장님도 파는 제품 중에 안 좋아하는 제품 있나요? 안 좋아하는 제품은 없지만 그래도 굳이 고르라면은 맘돌전빵 작가님의 그 정사각형 모양 엽서가 있어요. 그게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열 몇 개?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정리를 해도 손을 많이 타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거를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쌀이 사탕. 그 사탕 막대기에 택이 달려있어요. 쌀이 캐릭터 택이. 근데 그 종이가 너무 잘 찢어져가지고 그거 관리하는 게 좀 까다로워가지고 힘듭니다.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안 좋아하는 제품은 없어요. 좋아하는 손님 유형, 싫어하는 손님 유형. 좋아하는 손님 유형이라면 일단은 핑키를 한껏 즐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경하는 사람. 오랫동안 구경하시는 거를 되게 죄송해 하시는데 구매를 꼭 하던 안 하던 구매 여부를 떠나서 그 아기자기한 것들을 구경하면서 그 행복감을 조금 느껴 하시는 그런 손님이 저는 좋습니다. 어린이들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가끔 너무 기빨리긴 해요. 제 길을 빨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이들 만나면 기 좀 빨립니다. 그리고 싫은 손님 유형. 이거는 저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드는데 저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어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그 서비스직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매너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도 모르게 그 미소가 안 지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제일 바보 같은 순간은? 바보 같을 때 진짜 많은데요. 불빛축제 영상 보셨다시피 고프로를 사서 블랙박스 모드로 촬영을 했죠. 그때도 바보 같았고 저는 그 물건을 좀 잘 못 찾아요. 그 물건을 찾아다닐 때마다 굉장히 바보 같다고 느낍니다. 제가 기억력으로 물건 위치를 기억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걸 까먹는 순간 한참 찾아요. 스스로가 제일 천재 같은 순간은 이것도 약간 바보 같은 순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기억을 잘할 때 좀 천재 같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린 시절 최애 캐릭터. 여러분 알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카드캐터 체리, 꼬마 보합사 레미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저 조금 나이가 더 들고 나루토, 원피스 이런 거 좋아해서 저 치고받고 하는 만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장님 닮은 캐릭터. 저 야도란 닮았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동의하시나요? 가게 앞에서 한 아이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달래준이 가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어떡하실 건가요? 가라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쭈뼛쭈뼛 대면서 근처에 머무르다가 가라고 하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너무 티같나요? 천둥번개 대 충동구매. 무슨 질문이야 이거? 충동구매 좋잖아요. 소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핑키 말고 다른 색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저 주황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렌지?
핑키 안에서 애정하는 존. 사실 애정 안 하는 존이 없이 다 제 마음으로 낳은 것 같은데 포항 존이랑 그 색깔 존을 좋아해요. 포항 기념품들 모아놓은 존이랑 그 색깔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기가 저는 좋습니다. 최근에 리뉴얼을 하면서 거기에 또 정성을 많이 쏟아서 그런지 거기가 좋네요. 좋아하는 캐릭터 탑3. 첫 번째 조르디.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한교동이 좋고 그 다음에는 폼폼프린? 아니다 잠깐만, 나 하치와레도 좋아하는데. 미안해. 폼폼프린, 조르디, 한교동, 하치와레. 소품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소품 아무래도 과메기 티셔츠.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 손님들이 좋아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과메기는 잘 못 먹는데 꽁치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진 않고 그 생선이 그냥 좋아요. 꽁치 귀엽잖아요. 나의 이런 니즈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맞았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사장님이 애정하는 애장품 굿즈 많죠. 핑키에 와보시면은 제 애장품이 모여있는 존이 있어요. 거기 있는 친구 중에서 야도라는 피규어가 있는데 그것도 좀 좋아하고, 저희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 오르골이 있는데 그 오르골을 또 좋아합니다. 저 그것도 좋아해요. 친구가 선물해준 무드등이 있는데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그 파란 색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더 이상 무드등으로 안 쓰고 그냥 새우만 놨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핑키 하면서 가장 좋았던 손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물건 많이 사가는 손님이 좋습니다. 핑키를 좋아해주는 손님이 좋습니다. 근데 인물을 딱 찝으려고 하니까 오늘 있었던 손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 농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메기 티셔츠를 사러 오셨어요. 단체 티로 5장 구매해가면서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과몰입해주는 손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와 같이 과몰입해주는 손님을 가장 좋았던 손님으로 꼽고 싶네요. 포항 명물 랜덤 키링은 스토어에서 판매 안 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제작한 물건이 아니라서 요거는 작가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스토어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키 운영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 진상 손님, 단골 손님 등등 에피소드 탑3를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가게에 소금을 놔뒀어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소금을 놔뒀을 텐데, 진상 손님 왔다 가면은 뿌리는 그런 용도거든요. 제가 그 소금을 딱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굉장히 함부로 다루셨고, 그냥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던지고,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얼굴에 대보고, 그리고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오셨는데 강아지는 안아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핑키에 놔두고 안으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런 제 말을 무시하고 물을 챙겨달라는 둥, 갑자기 제가 쓰려고 둔 휴지를 마음대로 뽑아 쓴다는 둥, 약간 이런 손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뭐라 했어요. 손님한테 왜 허락도 없이 이렇게 휴지를 마음대로 쓰시냐, 손님 쓰라고 놔둔 거 아니냐고,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이러길래 저도 그런 손님 처음 본다고 하면서 손님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었는데, 떠나고 나서 제가 그때 딱 소금을 뿌렸던 기억이 나네요. 단골 많죠? 오늘도 단골 왔다 갔죠? 저희 단골이 그 머그컵에 뽑혀가지고 그것도 있고, 제가 자주 스토리에 언급하는 도윤이, 그 도윤이는 엄마, 할머니, 아빠, 강아지까지 그 가족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도윤이가 저랑 노는 걸 좋아해요. 일주일에 거짓말 안 하고 한 3일, 4일 놀아요. 지금은 방학이라서 안 오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매일같이 와서 저랑 놀아요. 근데 막 저의 친구들이 가게에 와 있거나 손님들이 있으면 낯을 좀 가리거든요. 쭈뼛쭈뼛 거리다 가는 것도 귀여워요. 아주 귀엽습니다. 세 번째, 오늘 있었던 일인데, 제가 늘 상상으로만 했던 구독자분들을 만나면은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을까? 이런 상상을 그냥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계시다가 같이 오신 아마 남자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분이 사진 요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했고 굉장히 즐거웠고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제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소품샵 이름을 핑키핑키로 짓게 된 계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없습니다. 계기도 없습니다. 이 일을 말하려면은 제가 소품샵을 시작하게 된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이미 핑키핑키라는 이름으로 소품샵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그대로 사들였어요. 근데 핑키핑키라는 이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계속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분이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키핑키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고 저는 무채색 빼고 모든 유색을 다 사랑해요. 근데 핑크색이 싫지 않으니까 저도 그걸 그대로 그냥 이어받았습니다. 지금은 핑크색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핑크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다음 질문, 어떤 기준으로 사입을 하시나요? 첫 번째, 제 눈에 귀여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행이에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을 해와야 되니까. 세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핑키핑키는 저의 커다란 장바구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영업이다 보니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을 때는 다른 곳에서 충당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을 병행하시는지. 일단 저는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두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돈을 아예 벌지 못해요. 여유 자금에서 충당을 하고 여유 자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을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저는 다른 일도 병행을 했습니다. 브이로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알바를 할 정도의 사실 위기는 아니었는데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이 알바를 하기에는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그냥 보고 바로 그냥 알바를 구해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져가지고 알바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품샵을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점 그리고 가장 힘든 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러스트 작가님들, 다른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핑키이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가장 힘든 점, 힘든 점 너무 많아요. 일단 일이 너무 많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이 외적인 일들이 그냥 너무 많아서 가끔은 그게 벅찰 때도 있어요. 너무 약간 워커홀릭? 일도 취미도 다 혼잡이 돼버린 것 같아서 가끔은 그게 너무 힘듭니다. 번아웃 비스코물이 한 게 왔다 가기도 했어요. 근데 힘든 점이 개수로 따지면 많은데 좋은 점이 부피나 농도로 더 진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 샵의 장단점. 오프라인 샵의 장점은 그 자체예요. 단점도 그 자체예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단점이겠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한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죠. 온라인 샵에서도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까 약간 후기가 별로 없어도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뭐 그런 점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회사원 대 자영업. 한 달로 치면 둘 중에 누가 일하는 시간이 많나요? 한 달 제가 그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7시간이고 주 6일을 일하잖아요. 근데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원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1시간인가 2시간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매장에 있는 시간 외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던가 그 영업시간 이후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DM이나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자영업이 일하는 시간은 더 많죠. 근데 그거를 좀 잘 해야 돼요. 쉬는 날에도 일이 많으면 일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쉬는 날에 일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 중 어느 곳에 수입이 많나요? 핑키는 오프라인이 훨씬 많아요. 온라인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저도 온라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브이로그 댓글에 온라인도 하라는 말 많던데 저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와봤는데 사장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비밀입니다. 이거는 소품샵을 오픈하고 났을 때부터 경영 철학
나이를 안 밝히는 게 경영 철학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이가 제 나이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영상마다 입고 나오시는 옷들이 너무 예쁘셔서 늘 궁금했는데 혹시 자주 사용하는 쇼핑몰이 따로 있으신가요? 주로 어디서 구매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옷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정말 쇼핑을 안 했는데 그나마 자주 사는 곳들이 무신사, 빅사이즈 쇼핑몰인 유명한 곳 있죠. 로미스토리, 핫핑, 제이스타일 이런 데서 옷을 좀 많이 사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보세 옷들 중에서도 되게 큰 사이즈 옷을 파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데서 옷을 주로 사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옷이 그 옷이고 그 옷이 저 옷 같아서 최근에는 옷을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다니는 옷들은 막 구매한 지 5년, 3년 되게 오래된 옷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무신사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옷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입는 그런 옷들도 있습니다. 애초에 옷이 조금 크게 나왔어요. 쇼핑하는데 매우 행복하더라고요. 쉬는 날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놉니다. 바쁠 땐 일도 하고 안 바쁠 때도 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가만히 하루 종일 쉰 적은 거의 없어요. 사업랩에서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월요일에 나가서 교육을 듣기도 하고 무료 강의 같은 거 있으면 뭐 그런 것도 들으러 가고 일러스트를 좀 배우고 있어가지고 쉬는 날에 그런 걸 좀 만지거나 뭐 편집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제가 친구들 만나서 놀면은 편집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럴 때마다 편집이 딜레이가 되기는 합니다. 사람 많이 만나요, 저. 취미가 뭔가요? 취미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하는 거 좋아합니다. 무슨 게임이냐고 말하면은 모바일로 하는 롤이랑 요즘에는 배그 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저 영상 편집하는 것도 취미고 블로그 하는 것도 취미예요. 재밌습니다, 편집하는 거. 물론 힘들어요. 소품샵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 많으셨을 텐데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오는지 궁금합니다. 랑 똑같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히 바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동력이 뭐예요?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에너지를 사람한테서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다른 대표님들이나 혹은 손님들이나 혹은 우리 핑키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되게 원동력을 많이 얻어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던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선물을 손편지를 가지고 오신 구독자분이 한 분 계세요.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샵을 찾아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다들 스마트폰을 잘 쓰시겠지만 그래도 약간 젊은이들이 오는 곳이라는 게 강한 곳이 소품샵인데 그 고객님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힐링이 돼서 맨날 보신다고 하시면서 간식이랑 떡 메모지에 손편지를 이렇게 적어서 온 거예요. 저의 그 밝은 에너지가 너무 좋다 하시는 막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런 걸 받을 때마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안 해요. 근데 힘들어서 사실 핑키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사랑하는 것들이라서 견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덕업일치라고 하죠. 이게 좀 저의 약간 특기 같아요. 부지런함이라고 해야 되나? 꾸준함? 저 블로그도 한지 7년인가 8년 됐거든요. 아직도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편집하는 것도 2년, 거의 3년 됐죠? 그냥 핑키 오픈하고 나서 거의 바로 시작했으니까. 그때 동안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 때는 사실 즐겁지 않죠. 근데 이 시기를 조금만 넘기면은 뭔가 즐거운 시간이 또 와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질문. 최종 목표. 아주 거창하지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핑키핑키 가맹점입니다. 프랜차이즈화를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사가 잘 돼야 가맹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소품샵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DM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수익은 괜찮은지 거래처는 어딘지 소품샵을 하는 창업
관련을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런 분들이 사업하기 좀 더 편하게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보 제공을 조금 하고 싶긴 합니다. 소품샵 하는 방법을 이제 창업을 가르쳐준다. 어째 비법 전수라고 해야 되나요?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할 의향이 너무너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도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최종 목표예요. 저 가맹 2호점 어디다 해놓을지 생각도 했어요. 2호점은 구룡포입니다. 누가 하겠다고 한 사람 없고 그냥 제 상상 속으로 구룡포라고 생각해 놓은 거예요. 뭐 관광지 근처라서 구룡포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매장에 안 나가고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그런 어떤 업무를 보는 약간 CEO 느낌? 뭔지 알죠? 그런 느낌으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은 이 정도이고 아마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더 궁금해 하실 질문들이 많을 텐데 뭐 구독자가 1만, 10만 되면 그때 Q&A 2탄, 3탄 이렇게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0명 기념 Q&A 영상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줘서 고마워요. 띵킹이 여러분 안녕! 안녕.